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건설 안전의 두 번째 파트고요. 저번 시간에 끊겼던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25번 바로 갈게요, 여러분. 자,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의 종류예요. 방호장치 내용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자,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의 종류를 쓰세요라는 문제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권과 방지 장치. 두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 정지 장치. 네 번째, 제동 장치. 이렇게 네 가지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필답에서도 중요하지만 작업형에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권과 비제라고 해서 앞글자 따서 많이 암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필답형뿐만 아니라 작업형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6번 갈게요. 26번에는 양중기의 종류를 쓰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양중기가 등장하지라고 하면 아까 25번에서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 이동식 크레인은 양중기의 한 종류여서 양중기의 종류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크레인, 두 번째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 리프트, 네 번째 곤돌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승강기 이렇게 다섯 가지 외워주시고 양중기의 방호 장치에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공통 방호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인 방호 장치로는 무엇이 있냐? 방금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여러분? 권과 비제 이거 네 개가 이 다섯 가지 양중기의 공통적인 방호 장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승강기랑 리프트에 추가가 되는 방호 장치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볼 거예요. 자, 리프트를 먼저 보게 되면 이거는 조작반 잠금 장치 이거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승강기에는 출입문 인터록 설치하셔야 돼요. 출입문 인터록. 그 다음 속도 조절기 추가하셔야 되고요. 속도 조절기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추가하셔야 돼요. 이렇게 승강기랑 리프트만 좀 추가가 되고 방호 장치가 네 가지, 이 다섯 가지의 공통 방호 장치는 총 네 가지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크레인에 이번에는 이 양중기 중에서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회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꽤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첫 번째, 권과 방지 장치 또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을 우선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행로 살펴보셔야 되죠. 그래서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주와 해서 앞글자 따서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권주화라고 이제 많이 외우죠, 여러분. 자,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것도 작업형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 자, 28번. 2번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이에요. 같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이 아주 살짝 달라요. 그래서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과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의 차이를 잘 보고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쓰셔야 되니까. 첫 번째. 자, 권과 방지 장치까지 똑같아요. 자,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에 경보 장치들의 기능을 확인하셔야 된다. 두 번째.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 또는 조정 장치들의 그런 기능들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그리고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권부화해서 암기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크레인은 권주화, 그 이동식 크레인은 권부화해서 살짝 다른 거 확인하시고 외워주시면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되겠죠, 여러분. 자, 29번 한번 가볼게요. 건설용 리프트, 아까 양중기의 종류였죠. 곤돌라도요. 이런 작업에서 특별교육 내용을 쓰세요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일단
방호장치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 기계기구, 달기체인, 달기와이어로프 등의 점검에 대한 사항 점검해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고 기계기구의 특성 또는 동작 원리 설명해야죠. 어떤 원리로 동작하느냐 위험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 신호 방법 또는 공동작업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공동작업에 대한 사항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5번째 화물의 권상권화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대한 사항 이렇게 5가지를 특별교육 내용으로 외워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0번 갈게요, 여러분. 크레인에 대한 내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천장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죠. 안전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기가 어떻게 되니? 물어본 거예요. 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셔야 되고 그 이후부터 맨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하셔야 돼요. 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계속 실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워두시고요. 자, 31번. 이번에는 4회 정도 출제된 새로운 키워드 등장이에요. 가설 통로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설 통로를 설치해야죠. 건설 현장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설치 기준 가볼게요. 첫 번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당연하죠. 자, 그 다음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 경사가 만약에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셔야 되고 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당연히 안전난간 설치하셔야 되죠. 안전난간 설치하실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직갱에서의 가설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또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셔야 된다. 정리하시고 꽤 수치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가설 통로 설치 기준에서는 일단 수치를 정확히 외워두시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암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2번 갈게요. 이번엔 통로는 통로인데 사다리식 통로예요. 앞에는 가설 통로, 여기는 사다리식 통로. 그래서 키워드별로 정리하세요. 2번 출제가 됐고요. 갈게요. 첫 번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이거는 똑같죠? 두 번째, 심한 손상 또는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수치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 개 다 외우려면. 그래서 키워드별로 외우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하고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셔야죠. 사다리식 통로니까. 사다리식 통로의 계단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고요. 이번에는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더 올라가도록 할 것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랑 가설 통로의 차이, 숫자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는데 둘 다 차이점을 잘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자, 33번 갈게요. 이번엔 가설 도로예요. 가설 도로. 통로 아니고 도로. 자, 가설 도로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에요. 첫 번째, 도로는 장비나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죠. 아까부터 견고한 구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셔야 하고요. 자, 도로에는 배수를 위해서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혹은 따로 배수 시설을 설치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차량은 당연히 속도 제한 표시해야죠. 속도 제한 표시를 부착해서 빨리 달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설도로 마치고 34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크레인 내용 계속 나오는데 이번엔 타워 크레인이에요, 여러분.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경우에 작업해야 하는 계획서, 작업 계획서 써야 되는 내용 4가지 쓰세요. 3회 출제돼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3회가 가장 애매한 부분이니까. 자,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경우에 작업 계획서에 넣어야 할 내용 4가지 쓰세요. 첫 번째, 당연히
어떤 타워 크레인인지, 타워 크레인의 종류 혹은 이제 형식 쓰셔야 되고, 설치, 조립 혹은 뭐 해체 순서들 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어떤 방호 설비들을 해놨는지 쓰셔야 되고,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의 어떤 지지 방법까지 작업 계획서에 넣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외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스토리텔링식으로 외우시거나 혹은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러분. 자, 35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똑같이 타워 크레인이에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죠. 똑같은 키워드인데 물어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항상 물어보는 거 다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붕괴하거나 혹은 추락, 이런 재해에 대한 내용들 방지해야 하잖아요.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들 특별안전보건교육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설치, 그 다음 해체 또는 안전작업 방법들, 이런 방법들 다 가르쳐야죠. 맞죠? 자, 세 번째, 어떤 부재의 구조 중요하죠? 또는 재질, 이런 거의 특성에 대한 사항, 이런 걸 알아야 혹시나도 모를 이제 재해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자, 신호 보내야죠. 자, 신호 방법 또는 뭐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한 관한 사항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하셔야 되고, 이상 발견을 했을 때 응급조치 하실 수 있어야겠죠?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들 해서 써주시면 되고, 보통 6번 같은 거는 이제 이걸 제외한다라고 문제에 아마 써있을 거예요. 근데 안 써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이런 내용보다는 1, 2, 3, 4, 5번의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타워 크레인에 대한 키워드를 봤어요. 아까 34번에서는 타워 크레인의 해체, 조립할 때, 설치할 때 작업 계획서에 넣어야 할 내용 4가지. 이번에는 설치, 해체할 때 특별 안전보건교육 해야 되는 내용 이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키워드별로 물어보는 게 다르니 답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내용. 그 다음, 자, 타워 크레인 등 작업에서 악천후 시의 조치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악천후 시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 타워 크레인에서. 자, 보시면 첫 번째,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수리, 점검, 해체 이런 거 다 중지, 작업을 중지하시면 되고,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게 되면 운전을 아예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 순간 풍속이 30m/s를 넘으면 옥 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날아가지 않도록 이탈 방지 조치를 하셔야 되고,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같이 중진 이상의 진도를 보이는 지진이 있을 경우에는 옥의 양중기의 각 부위를 이상이 있나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 순간 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순간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 타워 크레인에서 안전 악천후 시의 조치 기준이니까, 타워 크레인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그죠? 높이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풍속에 따라서 이제 하는 조치가 다르다는 거 외워두시고, 어떤 숫자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외우셔야 되지, 숫자만 외우시면 틀리게 돼요. 응용이 안 되니까. 자, 37번 갈게요. 해체 계획서의 포함 사항이에요. 앞에서 계속 뭐 타워 크레인의 해체, 뭐 조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해체 계획서의 포함 사항이에요, 여러분.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 알아야죠. 해체 순서의 도면. 그 다음 가설 설비, 그리고 또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이런 것들의 방법 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되고, 사업장 내 처리 방법, 그 다음 해체물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처분 계획 있어야 하고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화학류들의 사용 계획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전부 다 쓰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뭐 4가지 골라 쓰라 그러면은 4가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시면 되고, 그래서 6가지를 다 쓰라고 할 때가 많으니까 반드시 외워두자.
자, 여러분 다음 문제 가볼게요. 39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38번으로 고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삭기 덮개의 시험 반복 중에서 연삭기 작동 시험에 대한 내용이죠. 자, 2회 정도 출제가 되었고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연삭기 덮개. 자, 보시면 첫 번째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그 다음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나 이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삭기 덮개라는 이제 키워드가 좀 종종 등장하죠, 여러분. 한 번씩 보면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40번이 아니라 39번이죠, 여러분. 자, 39번 보시면 연삭 숙돌의 안전작업 관한 내용이에요. 총 3회가 출제되었고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연삭 숙돌의 작업 시작 전 몇 분 이상,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했을 시에는 3분 이상 시운전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분이 써 있으면 일단 답을 쓸 때는 1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3 이렇게. 왜냐면 뒤에 분이 써 있으니까. 분이 안 써 있으면 1분, 3분 전부 다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0번 가볼게요.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을 4가지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파괴되는 원인을 한번 볼게요. 숫돌의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느린데 파괴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으면 파괴되기가 쉽겠죠. 자, 숫돌의 측면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좀 파괴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대한 충격까지면 당연히 파괴될 수 있고요. 플랜지가 현저히 작으면 안 돼요.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한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해요, 여러분. 자, 숫돌 불균형 또는 뭐 베어링 마모 이런 거에 진동이 심하게 되면 파괴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1회 출제됐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도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41번 가볼게요.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봇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해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2회 정도 출제가 됐고 언제 더 나올지 모르는 내용. 로봇 작업에서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 알려주셔야 되고 조작 방법이랑 작업 순서에 대한 사항 알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로이, 조안 해서 앞에 글자만 따서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글자를 주로 따서 외우고요. 이거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이라는 거 키워드 잘 살펴보셔야 돼요. 로봇에 대한 문제인데 로봇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이런 거 아니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이 로이, 조안이에요. 그래서 로이, 조안 해서 응급조치, 안전기준, 작업 순서, 조작 방법, 기본 원리,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이런 거 다 배워야 한다. 처음에. 자, 그 다음 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2번은 문제가 긴데 결국에 핵심은 무엇이냐? 로봇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불의의 작동할 수 있잖아요. 안 시킨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오작동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쓰세요. 자, 2번 출제가 됐고요. 충분히 더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를 알아야지. 이거를 포함해 놔야지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 이거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로봇에서. 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확인하셔야 되고 2인 이상의 근로자한테 작업을 시킬 때 신호 방법 어떻게 하는지, 이상을 발견한 때 조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상을 발견해서 로봇을 정지시킨 후에 다시 틀 때에 어떤 조치를 해서 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침에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작 2인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데 이제 이거는 로이 조안이랑 다르죠, 여러분. 이제 일단 키워드는 똑같아요. 로봇이라는 같은 키워드인데 하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이거는 오작동에 의한 잘못된 재해를 방지할 수 있게 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잘 차이점을 봐가면서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43번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도 키워드가 로봇이네요. 로봇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나왔죠?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세요. 1회 출제되었고 로이 조안 써서 정말 많이 틀렸던 회차예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매니퓰레이터 또 나오죠. 매니퓰레이터 이거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지의 유무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제동장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비상장치라고 쓸게요.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렇게 3가지 확인하셔야 되죠.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비상정지장치 이렇게 기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4가지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고, 실제로 로이 조안 써서 정말 많이 틀렸어요. 특별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로봇의 키워드 나오고, 특별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이 로이 조안이고, 관리 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이렇게 4가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44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망 설치 시 준수사항이라는 키워드가 새로 나오기 시작해요. 낙하물 방지망이에요. 낙하물을 떨어뜨렸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거.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고요.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얼만큼 내밀어져 있어야 되냐? 2m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평면이랑 각도는 20도나 또는 30도를 유지하셔야 된다. 낙하물 방지망이에요, 여러분. 10m마다 그 다음 벽면으로부터 2m 빠져나와 있어야 되고, 20도랑 30도가 수면과의 각도다. 그 다음 45번은 달라요. 이름이 추락방호망이죠. 이건 추락방호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볼게요. 안전방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겠죠. 당연하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아까 낙하물 방지 방호망이랑 비슷한 부분이죠. 자,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된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3m예요. 왜? 아까 낙하물 방호망이랑 이 추락 방호망을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추락 방호망은 3m, 그 다음 낙하물 방호망은 2m 해가지고 낙2, 추3 해가지고 숫자로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고, 추락 방호망이랑 낙하물 방호망이랑 벽에서부터 내민 길이는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을 3가지 쓰세요라고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기상 조건이 풍속, 강우량, 강설량이죠. 실제로 필기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가볼게요. 자, 풍속이 10m/s 이상인 경우, 그 다음 강우량이 1mm/h 이상인 경우, 그 다음 강설량은 10m/h인 경우에 이제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죠. 2번이나 출제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빈칸 뚫기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숫자 잘 기억하셔서 잘 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강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안전보건 표시 또는 보호구 또는 이제 MDSD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내용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소개를 아직 안 시켜드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들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안전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됐고요.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최다 빈출된 내용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사용하셔서 정리를 도와드린 거니 정리를 비슷한 방법으로 하셔서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